도우지팀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경고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주요 기관장들이 반발하며 답변하지 말라고 나섰습니다. 펜타곤이 민간관리 5만 내지 7만 명 해고와 연간 예산 500억 달러 삭감을 발표하는 등 연방정부 개혁의 핵심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민주당 지역 정부들이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법적 투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 단속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 경찰 당국이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6개 주 13개 사법기관들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인한 달걀 품귀 현상으로 직접 닭을 키우려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암탉 렌트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팀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지난주 업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해고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경고 이메일을 보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주요 기관장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국장, 연방수사국장 등 사법, 정보당국 기관장들은 머스크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월요일로 정해진 데드라인까지 전 직원들은 답변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 도지의 무리수 탓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주요 기관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 심상치 않은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팀은 230만 연방 공무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해서 성취했는지를 세부 내역으로 기술해 회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4일 자정안에 회신하지 못하면 해고될 것이라는 경고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기밀 사항들은 회신하면서 제출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상원 인준까지 받고 취임한 정보, 외교, 사법기관장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6개 정보기관들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정보총수인 털시 게파드 D&I 국가정보국장은 모든 정보당국의 직원들은 도우지팀의 요구에 답변하지 말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카시 파텔 FBI 연방수사국 국장은 FBI 직원들의 이메일은 전적으로 국장의 책임 아래 관리되고 있다면서 도우지팀에 답변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인사담당 국장 명의로 직원들은 지난주에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기술하고 그렇지 못하면 해고될 것이라는 도우지팀의 이메일에 응답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트럼프 행정부 핵심 기관장들은 머스크의 도우지팀이 기밀을 요하는 정보사법당국의 업무를 공개토록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집단 반발하고 직원들에게 불응을 지시한 것입니다. NIH 국립보건회에서는 상급 부서인 연방보건복지부에 답변 중단 지시가 없으나 자체적으로 답변을 일시 중지하라고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24일 자정에 마감되고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해고 대상이 된다면 내용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소송 사태, 법적 투쟁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우지팀은 현재까지 연방 공무원 해고를 지속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냈으나 연방 지원금의 일시동 결과 민감한 재정 데이터에 접근하는 시도는 잇따라 제지당하고 있습니다. 도우지팀이 국가책북으로 불리는 연방채무부 재정서비스국 지불 시스템에 접근하려다가 법원의 제동이 걸렸으며 IRS 납세자 데이터 접근은 재무부에 의해 막혔고 연방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 학자 융자금 데이터에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법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최대 공룡부처 펜타곤이 민간관리 5만 내지 7만 명 해고와 연간 예산 8%인 500억 달러 삭감 등 연방정부 개혁의 핵심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이었던 USAID에선 연방 공무원 4,700명 가운데 60명만 남겨두고 1,600명 해고와 2,500명 휴가로 감원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개혁에서 핵심 타겟이 되고 있는 펜타곤이 쓰나미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현역 미군 서열 1위인 흑인 합참의장과 여성 해군 총장이 경질된 미군 수뇌부 전면 개편뿐만 아니라 95만 명의 민관 관리들에게 막대한 예산 삭감으로 대규모 해고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역 군인 130만 명, 국가방위군 80만 명의 민간 관리들 95만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고 태풍에 휩싸인 곳은 민간 관리 95만 명으로 5 내지 8%를 감원할 것으로 미 국방부는 발표했습니다. 95만 명의 5%이면 4만 7,500명이고 8%이면 7만 6천 명이 되기 때문에 전례 없는 해고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에선 1차적으로 범정부적인 수습직원 해고에 따라 1년이 안 된 5만 5천 명의 수습직원들 중에 5,400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8,5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에서 매년 8%인 500억 달러씩 5년 연속 삭감하기로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헥세스 국방장관은 펜타곤 내 각 부서장들에게 연간 8%씩 5년 연속으로 삭감하는 세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8,5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에서 8%는 500억 달러로 5년 연속 삭감할 경우 2,000억 달러 내지 2,500억 달러는 줄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선 전임 행정부에서 추구했던 전용기 대체 연료 사용 등 기후변화 관련 예산과 성전환자 입대와 보호 등의 앞장서는 이른바 워크, 즉 난처하는 이상한 예산, 과도한 관료주의 등을 위한 국방 예산을 집중 삭감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훈련, 비행훈련, 정비 등과 관련된 국방 예산도 줄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폐지 대상이 됐던 USAID에선 연방 공무원 4,700명 가운데 당초 290명만 남겨두려다가 600명으로 늘렸으나 나머지 3,100명에 대한 해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USAID에선 연방 공무원 1,600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핵심 기능을 관리하는 직종과 지휘부 등 2,500명은 휴가 처리했는데 이들의 다수는 결국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IRS 국세청에서는 6,000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당초 15,000명이 해고 대상으로 꼽혀와 곧 2차 해고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민주당 출신 지역 정부들이 사사건건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법적 투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2기 임기 초반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 시민권 제한, 연방 지원 자금 동결 등 7건에 대해 민주당 지역 정부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1건을 제외하고 6건은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소송의 나라로 불리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 이어 2기에도 민주당 출신 지역 정부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사사건건 연쇄 마라톤 법적 투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2기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보름밖에 안 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7번이나 민주당 지역 정부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7건 가운데 연방정부 감축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한 건을 제외하고는 6건이나 패소에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취임 당일 위헌 시비에도 강행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출신 23명의 주 법무장관들은 2곳으로 나뉘어 4개 주는 서부 워싱턴주에 18개 주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에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4곳의 연방지법에서 즉각 중지명령을 받았고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구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시행중지가 유지되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3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지원금을 일시 동결한 조치가 각 지역에서 연방으로부터 받아온 메디케이드 기금 60% 내지 90%나 중단되는 바람에 대혼란을 빚자 민주당 출신 6개 주 법무장관들이 즉각 소송을 제기해 역시 일시 중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미국의 거의 절반인 23개 주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 주 법무장관들은 현재까지 7.6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사불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수를 제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주 법무장관들 23명은 요즘 거의 매일 줌 미팅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를 검토해 불법이란 결론을 내리면 밤샘으로 소장을 작성해 그 다음날 소송을 제기하고 일시 중지 명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월 11일에는 23명 중에 캘리포니아, 뉴욕 등 12명의 주 법무장관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으로 직접 만나 트럼프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출신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위기에서는 헤리티지 재단이 마련한 프로젝트 2025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와 실행하려 하고 있어 미리 연구에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가 소송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의 조치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다소 놀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대통령의 강공책에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민주당 대통령에게는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이 제소하는 법적 투쟁은 트럼프 일기 때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일기 공화당 행정부에서는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이 155번이나 소송을 제기했고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이 114번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법원의 1심과 2심은 공화민주 성향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양당 주정부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법원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에서 6대3으로 보수의 구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연방 대법원에서 판정을 받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일기 때에도 다카 폐지나 퍼블릭 차지 영주권 금지 등의 강경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임기 말에나 판결이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명령을 그대로 폐기 처분해 무의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국민들의 세금에서 연방과 주정부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이나 보상비만 들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불법 입국자들을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 불법 교통 단속 중에 체포할 수 있는 지역 사법 당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로부터 불법 입국자 단속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 경찰 당국은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6개 주 13개 사법기관들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레드스테이트 지역들의 사법기관들에게 불법 입국자 체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월 들어 287G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합의를 체결하고 치안 활동이나 범죄 수사, 교통 단속 시에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곳이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6개 주에서 13곳의 사법기관들로 늘어난 것으로 아이스가 밝혔습니다. 세 종류의 287G 프로그램 중에서도 TFM으로 불리는 태스크포스가 가장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협약을 맺은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국, 수사국 등은 평소에 사법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법 입국자들을 만나면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태스크포스 팀이 치안 유지, 범죄 수사, 심지어는 고속도로 순찰 등 교통단속 시에도 불법 입국 체류자들을 포착해내면 체포하고 구치하고 있다가 아이스 연방당국에 인계하게 됩니다. 이는 불법 입국자들은 이들 주에서는 지역경찰의 불심 검문 끝에 체포돼 구금되고 추방 절차에 넘겨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월 들어 국토안보부와 287G 프로그램 중에서 태스크포스 협력을 맺은 지역은 플로리다, 텍사스, 캔자스,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네바다 등 5개 주이고 뉴햄프셔가 곧 서명할 계획입니다. 6개 주에서 13곳의 사법기관들이 불법 입국자 체포 권한을 부여받고 체포에 직접 나서게 됩니다. 플로리다에선 고속도로 순찰대, 농림단속국이 포함돼 불법 입국자들이 이 지역에선 교통단속에 걸리거나 농장에서 일하다 지역 사법당국에 체포될 수도 있는 시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는 법무부와 2곳 카운티들의 셰리프국이 불법 입국자 체포에 나섰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선 공공안전국, 수사국, 담배국 등이 체포 권한을 부여받아 통상적인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캔자스에서도 수사국이 불법 입국자 체포 권한을 부여받아 통상적인 치안 유지나 범죄 수사에서 광범위하게 체류 신분을 파악하고 불법 입국 체류자들을 체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의 다른 2가지 287G 프로그램 중에서 제무로 불리는 플랜에서는 60곳의 교정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외국인들이 석방될 때 아이스에 미리 알려 석방 즉시 체포해 추방시킬 수 있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287G 프로그램의 WSO 플랜에는 12개 주에 80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역 수감시설에서 영장을 집행해 추방 대상자들을 미리 체포해 연방당국에 넘기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조류 독감으로 달걀 품귀 현상이 일면서 직접 닭을 키우려는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닭을 키우는 가정은 1,100만 가구인데요. 이는 2018년에 580만 가구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암탉 대여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계란 품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이에 일부 가정에서는 직접 닭을 기르고 달걀을 낳는 암탉을 빌려주는 일명 암탉 렌트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한 이후로 조류 약 1억 5,8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때문에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마트에서 계란을 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1월 기준 12개들이 계란의 평균 가격은 4.9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평균 가격으로 일부 계란은 $10 이상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닭 대여업체 렌트더 치킨의 유성과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LBC 뉴스는 밝혔습니다. 렌트더 치킨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접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서둘러 예약하지 않으면 대여 가능한 닭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닭을 직접 키우더라도 사실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닭장을 짓는 등 준비를 갖추는데 통상 $500 안팎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후 모잇값과 관리비 등으로 매월 $20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닭을 관리하는 수고까지 고려하면 지난달 기준으로 계란 11개 가격이 4.95달러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고 해도 당장은 매력적이 않은 방안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내 계란값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말부터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1년간 20%가량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키우는 닭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계란 한 개당 생산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렌트더 치킨의 공동 소유자 톰킨스는 조류 인플루엔자 전염 우려에 대해서 주된 감염원은 야생물새지만 집안 마당에는 야생물새가 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면서 닭장에 들어갈 때는 전용 신발을 신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